2020년 1월 8일. 안녕하세요. 빛의 나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비움이었습니다. 바로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비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거든요. 이 주제에 대한 책을 20권 정도 읽으면 어렴풋이나마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이죠.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책들을 하나하나 빼내들고는 서둘러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책들만 몇 권 추려내서 사올 심산이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먼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신 작가분들께서는 오히려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정리하고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책을 사러 간 저에게 사지마, 그것도 욕심이야 라고 속삭이시는 듯 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뭔가를 배우러 간 저에게 참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려다가 우연히 밀리의 서재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다른 독자님들처럼 종이책 넘기는 소리와 감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가입해도 잘 보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역시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러 가는 시간과 돈, 집에 책을 꽂아두는 공간, 도서관으로 책 빌리러 가는 시간과 에너지, 이 모든 것을 덜어낼 수 있었기에 저는 이로써 미니멀리스트로 입문하게 된 것 같아 매우 흡족합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비움과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검색을 한 결과 20권 이상의 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책들은 그저 매뉴얼 같은 느낌을 주는 책들도 있었어요. 주방 잘 치우는 법, 화장실 청소 노하우, 더 잘 버리는 순서, 미니멀리스트로서 더 이상 사지 않는 10가지 아이템 등. 물론 애써서 쓰신 책이었고 저자들의 주관과 철학이 담겨있는 책이었으나 뭐랄까 전자기기 사면 따라오는 설명서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책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은 후 느끼는 감정은 각자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감히 뭐라고 그분들의 책을 평가하겠습니까? 책의 기능 중에는 꼭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 전달이 목적인 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귀중한 팁을 얻었으니 이 역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권의 책을 시험 공부하듯 서둘러 읽어 내려가다가 신미경 작가님께서 쓰신 오늘도 비움이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른 책은 속독이나 발췌독이 가능했으나 이 책을 읽을 때에는 프롤로그에서부터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비울수록 충만해지는 삶에 입문하게 된 행운은 내 삶 가장 최악의 시기에 찾아왔다. 이 글귀를 읽자마자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여서 그랬던 걸까요? 한참 동안이나 프롤로그만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도 높은 업무로 늘 피곤했고 스트레스가 심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는 부재중이었고 더 많은 성취와 보상을 꿈꾸며 조급해했다. 이 고백을 읽고 저는 또 한참 동안이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을 후딱 읽을 때도 있고요. 한 페이지, 아니 한 줄에 붙잡혀서 읽고 또 읽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에게 울림을 주는 글을 읽거나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고백과 제 인생을 버무려서 제 글로 녹여낼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겠지만 저에겐 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죠? 피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혹은 병으로 혹은 사고로 죽는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자살은 본인의 의지와 주위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쉬웠으면 자살률이 증가할 리가 없죠. 오늘도 비움이라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 대해 나누다 말고 왜 갑자기 자살 얘기를 하냐고요? 너무 무서운 얘기 같나요?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무거운 주제 같나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2018년도 살인사건은 226건이었지만 자살사건은 13,670건으로 6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그 전해보다 1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7.5명꼴로 이 가슴 아픈 선택을 하는데 과연 우리랑 동떨어진 얘기인가요? 전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심해지면 전국에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우리나라 한 해 조기 사망자 수가 1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와 관련 있는 주제 같고 자살 사건은 이보다 1,700건이나 많은데 그래도 우리랑 상관이 없을까요? 한국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인 자살도 큰 문제인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오랜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키면서 죽음에 대해 아버지와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후부터 저는 계속 노인 자살과 관련하여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강의를 보며 공부 중에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워서 혹은 괴로워서 혹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가슴 아픈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는 상관없는 얘기 같으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분들과 같은 결정을 하시게 될까봐 매일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 유명 가수분들이 가슴 아픈 선택을 하셔서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 그 기간에 자살률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없나요? 저에겐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살하신 분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마음이 아파서 그런 선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이 유튜브 제 채널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당사자분들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심리학 교수도 아니고 상담가도 아닌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분들은 분명 전문적인 케어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 저도 감히 그분들께 손을 내밀어 직접 뭔가를 해드릴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그 선택을 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더욱 독려해서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금이나마 막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비전임을 고백합니다. 신미경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나누고자 했는데 제 비전에 대해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상기하고 또 다짐할 수 있었기에 저는 오늘 제 유서에 담을 수 있었던 제 고백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허락해준 오늘 하루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만일 저에게 내일이 허락된다면 더욱 깊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글이 제 마지막 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유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